안녕하십니까. 대장김이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종가 분석을 조금 들어가 볼 건데, 일단 우리 기술이 오늘 좀 말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금요일장 동시호가에서 상한가 나오고 시외에서 하한가 나오고 그러면서 영상을 주말간에도 계속해서 촬영을 해드렸죠. 그러면서 댓글들도 정말 많이 달렸어요. 일단은 우리 주주님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건 결론적으로 더 가냐 못 가냐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을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앞으로 지금 움직임들, 오늘 장중에 나왔던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우리 주주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님들 오늘 영상만큼은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장에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지금 딱 오늘 선인 오늘 15,000원 선, 이거 언급해 드리면서 오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못 버티겠으면 매도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견딜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최대한 견뎌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상한가가 나오고 동시호가에서 상한가 나오고 시외에서 안 던졌던 이유 뭐예요? 결국에는 시외에서 하한가가 나왔음에도, 우리가 월요일장에서 오늘 하한가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우리가 버텼던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12세력과 기존의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 얘네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그 흐름을 잡아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오늘 보시게 되면 외인, 프로그램 싹 다 팔고 나갔다, 끝났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투자 주의 받았기 때문에 이거 끝난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 경고 종목, 막말로 경고 종목 지정돼도 상관없습니다. 왜? 신용에 대한 비중이 없으니까.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문제가 뭐예요? 개인들의 추가적인 유입이 막힙니다. 완전히 막히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투자 경고 종목을 매수하려고 할 때 뭐가 뜹니까? 경고 문구가 뜨죠. 이 투자 경고 종목인데 진짜로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경고 문구가 떠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그리고 명확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매수를 하려다가도 말겠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미 투자자들, 다 개미 투자지만 이제 뇌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상한가가 뭐 10번이 나오는 종목들도 놓치고 이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 경고 문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요소와 또 뭐 있습니까? 투경이 붙었을 때, 투경 딱지가 붙으면 신용거래가 막혀요. 근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신용거래가 막히는 거. 왜? 상방에 대한 수급을 신용으로서 빵빵 밀어주는 애들, 공유율 12% 이상, 20%, 30%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신용거래 막혀봐, 난리 나요. 그냥 그때부터 쭉쭉 바닥으로 꼽는 거야. 근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신용에 대한 비중이 있어요? 없어요. 청산만 나왔지 신용에 대한 비중 없어.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지금 현 시점에서 세력들이 나갔건 안 나갔건,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 이것만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 오늘 흐름을 보면은 외인들, 프로그램 같은 경우보다 공매도 대차에 대한 비중이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공매도에 대한 비중 100만 주, 그 다음에 대차에 대한 비중 160만 주. 이것만 해도 200 몇십만 주예요? 60만 주, 260만 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외인들의 이탈 비중,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오늘 내일까지 리밸런싱 기간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금요일장에 동시호가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동시호가에서 리밸런싱 과정에서 수급이 이 호가창을 쓸어 담으면서 상한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로 그 한순간만, 리밸런싱이 딱 그 한순간만 들어와 준 거였다라면 개인들은 오늘 싹 다 나갔겠죠. 근데 오늘 내일까지는 일단 리밸런싱이 진행되는 기간 내잖아요.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건 뭐야? 또 추가적인 ETF 상품에서 또 비중 축소가 일어났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외인들의 보유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거지. 1,400만 주?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요? 외인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오늘 외인들이 판 비중만 봤을 때는 와, 너무 많이 던졌다, 이거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전에 우리 기술 한참 올라갈 때 저하고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얘네 한참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가져가. 이렇게 많은 물량들을 던졌다가 담았다가 던졌다가 담았다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고점 찍고서 밀리고 나서 뭐 이러한 변동성들 계속 나오는데 중요한 건 외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많은 물량들을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가져갔을 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였습니까? 외인은 앞잡이일 뿐이지 진짜 주가를 컨트롤하는 핸들링하는 세력이 아니라니까요. 외인들은 정말 앞잡이에 불과하고 진짜 저 세력들은 차명 계좌를 통해 뒤에 숨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매도와 대차에 대한 수급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공매도랑 대차에 대한 비중을 외인들이 조작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걸 컨트롤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 지금 공매도 대차 세력들은 하방 압력 정말 많이 들어왔지만 동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15,000원 선, 이 구간을 깨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차에 대한 상환 비중이, 여러분들 이걸 보십시오. 대차에 대한 비중이 170만 주 상환이 들어왔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매도 대차 세력들, 그리고 오늘 뭐 외인들도 매도했고,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이 구간을 만약에 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주주님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들고 있는 주주님들, 이 구간 깨졌으면은 무섭게 뭔가 깨지면서 5일선 15일선 J탈 나오면서 하방으로 강하게 밀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왔다. 그럼 우리 주주님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보고 있으면은 무조건 매도하셨을 거예요. 대부분이 매도를 하셨을 거예요. 왜? 겁나거든. 이거 깨지면은 사실 답도 없다. 이거 이 상한가 내가 그대로 놓치겠다. 다른 사람들은 이 상한가에서 잘 정리해가지고 그나마 좀 수익 가지고 나갔는데, 혹은 손실 줄이고 나갔는데 나는 이것조차도 안 되겠구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장대 음봉 나와버리면 여러분들 매도해버린단 말이야. 중요 구간이 깨지면서. 이 장대 음봉에서 매도 안 했던 사람들도 중요 구간 깨지면 매도를 해요. 근데 이 구간에 얘네가 지켜줬잖아. 왜 지켜줬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죠. 결국에 이 구간에 깼을 때 공매도 대차 세력들은 훨씬 더 많은 수익 가져갈 수 있어요. 왜? 음봉이 더 길어질 테니까. 더 큰 하락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은 공매도 대차 세력들은 주가가 올라가야지 돈 벌어요? 아니죠. 내려갈수록 돈을 벌죠. 그럼 얘네가 더 밀어 넣을 수도 있었음에도 얘네가 오히려 브레이크를 걸어준 이유가 뭐였을까? 분명히 어떠한 꿍꿍이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의도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그냥 우행보 쭉 시키는 게 의도일까요? 아니죠. 추가적인 상승 만드는 거. 이게 얘네들의 궁극적인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 왜? 12 물량이 남아 있으니까. 17회차, 18회차 도합해가지고 470만 주, 17회차 같은 경우 2,000원 전환가에, 그리고 18회차 같은 경우 3,900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전환이 되면서 바로 매도 하방 압력 나올 수도 있겠죠. 오버행에 대한 리스크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 전환 청구 공시도 안 나왔고, 18회차 같은 경우 7월 21일이 전환 청구 가능일이에요. 이때부터 가능한데 우리가 권리 매도 이 거래일 전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걸 전부 다 계산해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외에서 10% 빠졌고 추가적으로 이 나왔던 얘기는 바로 하한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제가 말했던 대로 하한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가는 지켜줬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그렇죠. 시초의 방향성, 수급.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최소한 동결로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내일은 일본 금리, 기준금리 결정일입니다. 엔캐리에 대한 움직임들 나와줄 수 있겠죠. 청산에 대한 부분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FOMC. 이것도 남아있는데 지금 전쟁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란과 미국 둘 다 부정하지 않아요. 19일 날 서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FOMC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에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커졌던 이유는 뭡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졌던 이유가 뭐예요? 전쟁 때문이죠. 에너지 가격 상승. 근데 이번에 서명이 되자마자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 개방이 될 거고, 그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인하가 되고, 그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시장 자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FOMC에서 나오는 움직임, 금리 인상이 아니라 동결이라도 나와줄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이게 정말로 악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이 타이밍에 신호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내일 시초에 공매도 대차 세력들 상환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뭐 전고 돌파 나오면서 인생 역전 노려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구간에서 상단까지 밀고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22,000원 선, 24,000원 선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구간까지 가가지고 얘네가 그대로 끝날지 아니면
그대로 밀고 올라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이밍을 계속해서 잡아가야 되고 시초에 이해 그리고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돌파하면서 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대량 이 저기 뭐야 공매도 대차 세력들의 이 대량 청산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반대 매매가 터질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상환 대기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 담보 가치가 훼손이 되면서 이 물량들이 반대 매매 강제 청산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스퀴즈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 장대 양봉들 연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불가능한 얘기만 하고 있나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실제로 지금 옆에서도 다른 종목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우리 기술에서도 나왔던 움직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내용들 조금이라도 좀 이해해 보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내용들 이해 안 되고 어렵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 우리 기술 주주님들께서 우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기술 주주님들 뭐 무조건 얼마 이상의 수익률 만들어 드리겠다. 얼마 이상의 고점에서 정리시켜 드리겠다. 이런 약속은 못 드려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점을 잡아 드릴 거고 현 시점에서 비중에 대한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시죠. 내가 담는다면 어디, 정리한다면 어디, 추가 매수, 평단 조절, 재진입 어디서 할까? 이러한 고민들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식에 100% 없다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주주님들이라면 그냥 공유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우리 기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를 했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거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없어졌어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 반등이 나왔고 유통비율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예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